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길고 매끄럽게 닦인 테이블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최고급 은식기와 값비싼 도자기, 그리고 푹신한 의자들이 놓여 있죠. 이 자리들은 오직 당신이 속한 분야의 최고 권력자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누군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그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들이 정해놓은 소위 기준을 통과하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면 언젠가는 제 이름이 새겨진 초대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줄 것이라 믿었죠. 축하하네. 자네도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여러분, 그 초대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스스로가 하나의 조직이 되고 스스로가 권위가 되며 스스로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셀프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싶습니다. 기준을 너무나도 높게 설정해서 주변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사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의를 새로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인정하느라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늘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도 타인에 대한 존중도 없이 방황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타는 듯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그 야망의 씨앗은 제 안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특수부대에 매료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혹독한 기준을 통과하고 최정예 부대의 일원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이 나를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열망이 오직 계급장이나 제복, 타인의 칭찬 같은 외적인 보상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의 연료 탱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저 화려한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데도 현실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당신만큼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 초대장은 어디에 있는 거지? 왜 아무도 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지 않는가?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봐온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거나 특별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자체로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변명 없이, 군소리 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방식으로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오래전 저는 한 특수훈련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10일간의 혹독한 과정으로 군대에서 가장 힘든 10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첫날의 체력 검정에서 탈락하면 훈련은 시작도 못 해보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열흘간 무거운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하고 각종 장비를 옮기고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압박 속에서 복잡한 기술들을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코넬리라는 이름의 한 장교를 만났습니다. 첫날에는 그를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이튿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우리는 철제 아치를 지날 때마다 턱걸이 5번과 팔굽혀펴기 10번을 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최소 기준인 5번과 10번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코넬리는 우리가 모두 내려온 후에도 한참 동안 철봉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턱걸이를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그러고는 땅으로 내려와 쉬지 않고 또다시 팔굽혀펴기를 수십 번 해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뭐라는 거지? 그는 그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어질 구보와 완전 군장 행군, 그리고 더 많은 상체 운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력이 방전될 위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내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다. 그는 우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누군가가 기준을 그토록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늘 기준을 맞추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을 좋아합니다. 기준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고 측정하고 목록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턱걸이 5번 하라고? 알았어. 5번 하고 집에 갈게. 하지만 여러분, 5번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기준을 압도해야 합니다. 코넬리가 매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km 완전 군장 행군을 위해 정렬했을 때 교관은 제한 시간은 90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훈련병의 80%는 절반은 걷고 절반은 뛰어서 시간을 맞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9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코넬리는 마치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처럼 출발선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교관에게 잘 보이려고 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잠재력의 절대적인 한계를 탐험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우리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5명씩 조를 이루어 출발했지만 반환점을 돌았을 때 그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언덕 너머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우리가 행군을 마치고 공식 기록보다 빨리 들어왔다는 사실에 뿌듯해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코넬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도착해서 그 철제 아치 밑에서 다시 턱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마치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이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언젠가는 그도 속도를 늦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10일 내내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병의 절반이 탈락하는 극도로 정밀하고 기술적인 테스트에 가장 먼저 자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 완벽하게 해내고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준은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라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비범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공식적인 규칙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는 당신만의 기준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평범한 곡선을 그리며 늙어가는 수많은 군중 속의 한 명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리더십이란 부하 직원을 거느리거나 제복에 계급장을 달거나 하나의 팀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책이고 직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 직책,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속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바로 당신이 매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사, 교사, 코치, 정치인들은 멋진 말을 하고 동기부여 연설을 하고 화려한 미션 선언문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허풍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카메라가 꺼졌을 때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리더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이끌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의 규율을 지킬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믿고 따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젊을 때는 인정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멘토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말해주길 원하죠.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영원한 연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불안감이 남긴 마음의 구멍은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맹세를 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 맹세는 간단합니다. 첫날, 첫 주의 마음가짐으로 산다. 규율, 자기 책임, 그리고 겸손에 뿌리를 둔다. 피곤할 때 멈추지 않는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춘다. 평범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의 사명은 비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들을 외웠습니다. 제가 약해지거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이 문장들이 저를 이끌어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을 잃기 시작할 때 저는 이 맹세로 돌아옵니다. 만약 제가 매일 이 말대로 살 수 없다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만의 맹세, 당신이 지지하는 가치와 약속, 목표를 반영하는 당신만의 개인적인 신조를 작성하십시오. 회사의 미션 선언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본 멋진 명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깊이 파고들어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대표하고 싶은지 알아내십시오. 그 맹세는 까다로워야 합니다. 당신을 약간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더 높은 수준의 당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을 성장하게 만드니까요. 저는 이것을 그림자 속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리더들은 종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CEO나 장군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그 사이에는 절대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널리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의도했든 아니든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의 중간에 갇혀 위대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본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보기가 되십시오. 광고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알아볼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볼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맹세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겁니다. 저 사람은 뭐에 홀렸어? 또는 저 여자는 미쳤어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이봐, 좀 진정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은 책을 읽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절대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당신 자신에게 평범함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그리고 일단 평범함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어 결국 후회와 만약에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미친 게 아니라 단지 당신이 아닐 뿐이다. 그리고 계속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 무자비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셀프 리더십은 아무도 당신을 확인하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 이른 새벽, 늦은 밤에 단련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루를 건너뛰었는지, 운동을 대충 했는지 아는 사람도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숨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당신의 준비 수준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훈련을 반쯤 걸치고 있었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기준을 넘어서는 노력을 해왔다면 그 비밀스러운 노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위해 명령이나 지시, 마감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합격 통지서나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훈련 중이다. 나는 이미 준비 중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삶에 접근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기회가 나타나는 즉시 그것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결국 신화 속의 그 테이블 한 자리를 쫓아다니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문득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테이블에 앉고 싶지 않다. 나는 나만의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제가 오만해지거나 권위에 반항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결코 봐주지 않을 기성체제로부터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이루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훈련, 모든 도전, 모든 경주는 성장을 위한 저만의 개인적인 실현의 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오늘 나의 한계를 어떻게 부술 것인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 질문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당신은 자신을 군중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자신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비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의 맹세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명확함을 찾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십시오.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고립시키십시오. 휴대폰을 끄고 노트를 펴고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당신이 구현하고 싶은 기준들을 적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서 당신의 최고를 요구하는 개인적인 신조를 만드십시오. 그것을 기억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암송하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에서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페이지 위에 공허한 단어들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격에 짜여 들어갈 때까지 당신의 행동을 이끌게 하십시오. 일단 당신만의 맹세를 갖게 되면 당신을 이끌 다른 누군가는 필요 없게 됩니다. 당신의 야망과 규율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자 하는 당신 자신의 욕망에 의해 구동되는 자립적인 엔진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주변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함을 표준으로 받아들이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퇴근 카드를 찍고 월급을 받고 은퇴를 기다리며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조차 없는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조용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셀프 리더십에 전념할 때 당신은 그 신화적인 초대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해지기 위해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어떤 임무 선언문이나 조직의 신조보다 더 강한 자신만의 규율에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된 자세로 나타나는 사람.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매일매일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맹세하는 신조는 무엇인가? 그 답을 확고히 하는 순간 약속하건대 당신은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당신 자신의 나침반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당신 자신의 영웅이 되십시오. 당신 자신의 리더가 되십시오. 당신만의 맹세를 쓰고 당신의 삶이 결코 꿈꾸지 못했던 무언가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박살내십시오. 비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비범한 존재가 되십시오. 이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은 없습니다. 이제 나가서 그것